떨림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신경과를 많이 찾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 손떨림이 가장 흔하죠. 시험 보기 전이나 면접 보기 전에 이렇게 심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떨리는 경우는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병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일시적인 떨림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떨린다고 얘기하고 뭔가 내 머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혹시 남들이 얘기하는 파킨슨병이 아닐까 걱정부터 되시죠?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우선 떨리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떨림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접수할 때는 떨림이 있다 해서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진료실 안에서 발작을 하거나 근긴장 이상, 무도증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운동신경 질환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진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정말 떨림인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신경과 의사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문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 입속, 목소리까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떨림이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는 안정 떨림인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활동 떨림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는 떨림을 안정 떨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떨림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활동 떨림은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떨림입니다. 양팔을 일직선으로 펴고 이렇게 자세를 잡을 때 떨리거나 아니면 의도 떨림이라고 해서 물체를 가만히 놓고 코에 닿게 했다가 물체에 닿게 했다가를 반복적으로 한번 시켜보게 되는데 물체에 가까이 닿을 때 아니면 코에 가까이 닿을 때 점점 떨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사를 할 때 국을 가져가서 입으로 넣어서 삼키기가 어렵죠. 떨림 때문에요. 이렇게 덜덜덜덜 떨거든요. 행동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때나 아니면 악기 연주, 바이올린 같은 악기 연주를 할 때 그때 상황에서만 떨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떨림이 생기는지 진단이 다 달라져요. 그럼 어떤 떨림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은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때의 떨림은 주로 안정 떨림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물론 일부에서는 활동 떨림도 생길 수가 있죠. 주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떨림 이외에도 건강한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잖아요.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는 팔 한쪽을 눈에 띄게 덜 흔들면서 굳어져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얼굴 표정이 점차 없어지고 굳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경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죠. 두 번째는 뇌졸중처럼 물리적인 뇌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후유증으로 손떨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파킨슨증이 생긴 경우를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신경세포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다른 뇌 손상이 생겨서 망가지는 뇌 회로가 도파민의 작용을 방해하는 경우 유발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가장 흔한 본태성 떨림인데요. 이 본태성 떨림은 특별한 원인이 없고 다른 아무런 신경학적인 원인이 없이 일부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20, 30대도 떨린다고 해서 많이 와보는 경우 본태성 떨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팔을 뻗고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떨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특정 물체에 손을 갖다 댈 때 떨림이 심해지고 손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제 머리를 덜덜덜 떨리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도 떨리고 다리도 떨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글씨를 쓰거나 타이핑을 할 때 좀 지장이 되는 경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내과적인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떨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요독증, 간 기능 이상인데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이겠거니 하고 그냥 증상을 놔두다가 나중에 떨림 같은 신경학적인 이상까지 발생했을 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 질환이 치료가 되면 손떨림도 사라집니다. 다양한 약물이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물이 소화제 같은 위장약입니다. 지금 소화제 드신다고 해서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특정 약들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손떨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의 처방전을 가져오시면 어떤 약이 범인인지 정말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만성적인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위장약, 뇌전증약, 뇌경색약 포함한 많은 약들이 이렇게 떨림이나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떨림은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다 치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떨림 때문에 병원 가면 다 간질약 준다고 미리부터 겁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술 마실 때 떨리는 경우도 있고 떨림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본태성 떨림 환자들은 술 마시면 떨림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술이 치료제다 이렇게 하고 술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술이 일시적으로는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떨림을 좋아지게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이 알코올로 인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해서 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진정 효과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환자들한테는 떨림이 좋아질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